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는 이 검사들의 반발 수준도 사상 초유입니다. 이 평검사부터 간부검사, 검사장급까지 나섰는데요. 이 평검사들 반발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 차관급인 고검장들까지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반기를 든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 고검장들은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정과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온 건 오늘 오전. 고검장들은 추 장관이 내린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선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했고 윤 총장 감찰도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검장들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고검장들은 전화통화로 의견을 모았고 논의 과정에 이견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사태가 불거진 뒤 고검장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선지검장과 검사장급 간부 17명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며 대다수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한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을 제외한 일선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 간부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에는 100명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평검사들에 이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서울 동부지검에 이은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동부지검 평검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이곳 서울 동부지검에선 오늘 오전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 중엔 처음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도 평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오늘 대전지검과 춘천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전지검 평검사 전원은 추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가 검찰 구성원 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공정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전국지검과 지청 25곳에서 평검사들의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몇몇 검찰청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 평검사회의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열릴 거냐, 이게 관심인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가운데 선임인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이 회의를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지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간 간부급인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 전원은 이미 오늘 오후 성명서를 냈습니다. 직무배제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는데요.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참했습니다.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정모 대검 감찰 3팀장은 어제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에 이견을 낸 인물인데요. 정 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지금이라도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하는 글을 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윤 총장은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이 문제 삼은 판사 사찰 그 자료 일부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문제가 안 될 자료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죠. 이 추 장관을 상대로는 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도 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직무집행정지 사흘 만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특히 판사 불법 사찰 자료 논란이 일었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자료에는 판사의 주요 판결, 출신 학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말하는 재판 진행 방식도 평판 형식으로 요약했습니다. 윤 총장은 재판 참여 검사들을 지도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라며 대부분 법조인 명부와 언론 공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지휘부서가 재판을 맡은 일선 검사들과 소통하려면 재판부 스타일을 알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자신의 인사검증 때는 문제가 안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지난 2018년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대면 조사에 불응했다는 지적에는 감찰 대상 통보도 못 받았고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라며 검찰총장의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윤 총장은 오늘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오전에는 다음 주 수요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이 총장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윤 총장이 오후에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 의혹을 반박하자 1시간여 만에 윤 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감찰, 징계를 넘어 수사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 배포됐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 분석 내용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정보를 수집 배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 의뢰 사실 공개는 윤 총장 측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한 지 1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다룰 검사 징계위원회 일정도 다음 달 2일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검찰총장 본인이나 특별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렇게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넘어서 검찰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이 징계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건데 야당은 그럼 예전에는 왜 입장을 냈었느냐며 되물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이 언급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설명에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검찰의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 등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특정 사건을 지목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은 당장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정적 잡는 데 건건이 가이드라인을 대놓고 제시하더니 이제는 우아한 침묵 뒤에 숨고 있습니다. 법치에 조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강조했고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말을 하면 어떡하냐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공통된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의 칼날을 겨눌 때 힘을 뺀다는 건데요. 실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여권을 향할 때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 하는 이 정권과 추미애 장관의 폭주가 모든 일의 발단입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지 1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이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점에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다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배제시키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과정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당시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 13명을 기소했지만 지난 8월 인사로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추가 수사가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 배제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직권 남용은 검찰이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 초유의 상황, 사회부 정현우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그야말로 다 들고 일어난 거죠? 네, 오늘 하루 전국 20여 곳에 이르는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었고 앞서 보셨듯이 검찰 고위 간부인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로 치면 말단 사원부터 부장의 이사까지 모두 참여한 셈이어서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반발한 적은 있었던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평검사 회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게 7년 전, 그러니까 2013년인데요. 네.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표를 냈을 때 서울 서부지검 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인 게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나서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승진을 못하면 사실 퇴직하는 게 관례인 이 고검장이나 지검장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 직책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정제됐지만 강도 높은 어조로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선배 검사들이 평검사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고 총대를 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성명을 낸 이 고검장, 지검장들, 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인 거죠? 네, 오늘 입장문을 낸 고검장과 지검장이 23명인데 모두 추미애 장관이 인사해서 임명이 됐고요.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을 임명하고 승진시킨 장관에게 반기를 든 셈인데요.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름을 안 올린 지검장도 3명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인데 모두 윤 총장이나 추 장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드러난 거 외에 이 검사들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를 좀 했죠.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회의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며칠에 걸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좀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윤 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총장의 개인 비리도 아니고 사건 수사와 관련된 판단 등을
감찰과 징계의 근거로 삼은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의견을 표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단 반발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든 뭐 수습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도 열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이어서 수사 의뢰까지 검사들 여론이 어떻든 추 장관은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럼 윤 총장을 한번 볼까요? 윤 총장 오늘 소송도 냈지만 이 총장직에 복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네, 윤 총장 측이 직무 정지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정식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 정지 상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법원이 만약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곧바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잡혔기 때문에 해임이 결정되면 결국 윤 총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해임 무효 소송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윤 총장이 다시 한번 이 해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추 장관이 반격하기 위해서 해임 결정과 동시에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후임 총장 임명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